닷새 동안 이어진 장맛비로 벼와 하우스 작물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군산 청암산 주변이 올해부터 생태 관광지로 조성되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돼 차질이 우려됩니다. 교육청이 학생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서 올해 개교한 전주도심의 초등학교가 텅 비어 수백억 원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에 이어 전주와 군산, 김제 등 시군시 의회도 다수당이 의장단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군산 신시도에서 무녀도를 잇는 도로가 개통됐지만 부족한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장맛비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벼는 물론 하우스 작물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수로에서 넘친 물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토마토밭은 금세 황토물로 가득 찼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하우스는 물론 농경지까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일대에서만 오이와 토마토 등 10여 개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수로 수문을 제대로 열지 않아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수로를 확장 공사하기 전에는 물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는데 확장 공사를 하면서 물문을 거의 막다시피 해가지고 그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범람을 한 겁니다. 농어촌 공사는 수문을 더 열 경우 아랫마을 농경지가 침수되는 만큼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수문을 열게 되면 하류 쪽이 다 침수가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국지성으로 온다면 갑자기 온다면 그럴 반복될 가망이 많죠. 상추를 기르는 또 다른 하우스. 한창 수확해야 할 상추들이 진흙에 뒤덮인 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상추 농사를 지은 농민은 수확을 포기한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수확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암담하네요. 수박밭 고랑에는 아직도 흙탕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다행히 수박밭까지 잠기지는 않았지만 수확을 닷새 남기고 6개 동의 수박 줄기를 모조리 잘라내야 했습니다. 조기에 수확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납품이 될 건가? 그게 이제 조금 문제는 되는 거죠. 닷새 동안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라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 청암산 주변이 올해부터 생태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감염되면 나무를 잘라내야 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청암산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생태관광지 조성에 발목을 잡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청암산입니다. 산 앞으로 저수지를 끼고 오솔길이 나 있어 시민들에겐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을 보유한 청암산 주변이 전라북도의 생태 관광지로 지정돼 올해부터 본격 조성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72억 원을 투입해 놀이마당과 산책길, 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합니다. 자연 환경을 잘 보존을 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숙박시설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리는 소나무 재선충이 청암산까지 확산되면서 생태 관광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 야산들이 소나무 재선충에 거의 감염돼 방제 작업으로 민둥산이 된 상태입니다. 군산의 전체 산림의 절반 정도인 127헥타르가 재선충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선충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벌목으로서 다 끝났고 이 내부에는 별로 없었어요. 주변이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다 이미 끝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뒤따라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국 혁신도시의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 대학생 대표 등이 이전 기관이 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하는 법안을 여야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와 청년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해결을 위해 의무 채용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시장 군수와 대학생 대표들은 이 같은 의견을 여야 3당 대표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올해 개교한 전주 도심의 한 초등학교의 교실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학교를 지으면서 학생 수요 예측을 잘못해 빚어진 일인데요. 세금 수백억 원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 3월에 개교한 전주 신도심의 한 초등학교. 학년당 5학급씩 모두 30학급 규모로 지어진 대형 학교입니다. 하지만 현재 7학급만 운영되면서 교실의 3분의 2 이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쓰지 않는 건물 4층은 아예 불이 꺼져 어두컴컴하고 교실은 책걸상도 없이 문이 잠긴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급수만 이렇게 많이 이제 건물을 지어놨는데 학생이 안 차니까 선생님들은 동아리 같은 그런 것도 좀 힘들고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도교육청의 잘못된 학생 수요 예측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원룸이 지어진 도심 속에 뒤늦게 지어졌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학생 수요 예측을 해 이 같은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당초 학구에 포함됐던 도청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학부모 민원으로 바뀐 것도 원인입니다. 또 학교를 신설할 경우 전액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학생이 모자랄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대형 학교로 지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 학교를 짓는데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24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한꺼번에 질 때는 이제 신설비를 다 주는데 나중에 정축으로 올라가면 정축비가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준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좀 적게 우리 지체 예산이 좀 적게 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학교 주변에는 24학급 규모의 또 다른 초등학교의 신설이 예정돼 있어 학생 수 채우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에다 국비를 받아 일단 지켜보자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겹치면서 학생은 학생대로 피해를 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완주 고산고등학교가 대한특성화고로 지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완주 고산고를 대한계열 특성화고로 지정고시하고 2018학년도부터 보통과 3학급 45명을 전북 도내 학생으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산고는 모집 인원의 30% 정도인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과 직업 교육을 강화하며 전북교육청은 기숙사와 다목적실의 신축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합작 식품 기업인 애니웨이 코리아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했습니다. 애니웨이는 중국에서 고급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투자를 받아 애니웨이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애니웨이 코리아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유기농 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역수출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에 이어서 전주시 의회에서도 다수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다른 시군 의회도 마찬가지였고 고성과 폭언이 난무하는 구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사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지 의원이 뽑혔습니다. 김명지 신임 의장은 34표 가운데 21표를 얻었습니다. 더민주 의석이 22석인 점을 고려하면 사전 의원 총회 결과대로 같은 당 의원들의 몰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임 의장은 9석으로 후보조차 못 낸 국민의당을 의식한 듯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소리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불합리보다 소수를 존중할 수 있는 통합의 의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역시 더민주 소속인 삼선의 송상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34표 가운데 역시 22표를 얻어 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더민주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부의장 후보는 협치를 호소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저 김윤철이를 부의장으로 만들어서 상생 협치의 근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전주시의회는 오는 8일 상임위원장을 뽑습니다. 다수당인 더민주가 소수 정당에 대한 안배 없이 표결로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원장 5명도 모두 차지할 전망입니다.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은 다른 시근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시의회는 14명 가운데 11명이 소속된 국민의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자리 모두를 싹쓸이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민주가 의장단 6자리 가운데 5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수인 군산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에 있어 지역위원장의 개입 논란에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화된 정치 구조와 환경에도 의장단을 독식하려는 다수당의 행태와 구태의연한 감투 싸움에 매몰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을과 김제 부안 선거구의 지역위원장 선거를 경선으로 결정한 가운데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을의 최영재 지역위원장은 본선 선거에서 떨어진 자신과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이상직 후보가 다시 경선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당의 경선 통보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원 순창 임실의 박희승 후보, 군산의 김윤태 후보를 지역위원장 단수 후보로 추천했지만 전주 을의 이상직 최영재 후보, 김제 부안의 최규성, 김춘진 후보를 경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도의원이었던 전북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민중연합당에 입당했습니다. 이현숙 도의원은 노동자, 농민, 청년 등과 함께 진보 정치의 싹을 틔우기 위해 민중연합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도의원에 당선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군산 신시도에서 무녀도를 잇는 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서해의 비경을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됐지만 부족한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혀있던 진입로가 열리자 차량들이 시원스레 뚫린 해안도로를 달립니다. 주탑의 높이만 105m, 돛담배 모양의 고군산 대교는 주탑이 하나로 된 국내 최초의 비대칭 현수교입니다. 오늘은 이 다리가 개통된다고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고 시간도 단축되고 100길로만 오가던 섬이 육지로 연결되면서 섬 주민들의 생활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육지를 한번 갔다 오려면 나가는데 하루, 들어오는데 하루 그렇게 이제 걸려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차로 이제 교통이 왕래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한 40분이면 시내 나가는 점이 좋은 점이 있고.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결도로 시작점인 신시도에 1200대 규모의 주차장이 있을 뿐 무녀도에는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숙박시설과 공중화장실도 부족합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광장과 무녀도를 잇는 시내버스를 평일과 주말은 30분, 공휴일은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자전거 대여소도 설치했습니다. 신시도 입구 주차장에다 주차하시고 시내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도로는 왕복 2차로에 갓길도 없습니다. 실제 개통 2시간 만에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내년 말에 무녀도에서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나머지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 군도는 전북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후삼국 시대 사찰로 추정되는 완주 복림사터에서 당시 건물터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발굴 조사를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복림사터에서 정면 7칸, 측면 3칸의 후삼국 시대 회랑형 건물터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림사터에서는 후삼국과 고려, 조선시대의 다양한 기와편과 청자편 등이 출토됐습니다.
JTBC와 함께하는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 제5기 수료식이 오늘 전주문화공간 CMI에서 열렸습니다.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는 저명인사들로부터 다양한 강의를 받으며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6주 과정으로 이뤄지는 JTBC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는 조만간 제6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북대 병원은 지난달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52살 류대길 씨가 자신의 간과 신장, 각막 등 장기를 환자 5명에게 기증하고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가족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류 씨가 하늘나라로 떠날 때까지 큰 사랑을 줬다며 새 생명을 받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아 장기 기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천에서 예고 없이 물을 방류해 주민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예고 없이 하천에 가동보 물을 방류해 78살 유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원시 공무원 58살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일 다슬기를 잡기 위해 하천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고방송과 순찰 등 안전조치 없이 가동보 물을 방류해 유 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4.13 총선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 등 선거 캠프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군수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4월 미등록 선거운동원 60여 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28명에게 4,6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트럭을 훔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4월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자동차 공장 출고장에서 19톤 트럭을 훔쳐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가로수와 담장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 직원 정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37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학교 태양광 설비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지난 2014년에는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밤에는 돌풍이 불고 요란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 늦게부터 제1호 태풍 네파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